올해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해를 정말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달력이 끝나가는 걸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뭔가 대단한 결심이나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용히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고, 때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10개의 질문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올해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해도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쁨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담담함이었는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만 정작 그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감정은 사건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느냐가 우리를 더 깊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올해 당신이 가장 자주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올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과연 당신이 원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당신이 가장 많이 쓴 시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합니다. 일에 쓴 시간, 사람들과 보낸 시간, 혼자 있던 시간, 걱정하던 시간, 쉬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1년이 됩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실제로 살아낸 삶 사이에는 종종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족과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몸을 돌보는 데 쓴 시간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는 건 자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아봤다면 이제는 관계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올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태도가, 누군가의 존재가 우리의 한 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누가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짧게 스쳐간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였습니까? 자극이었습니까? 아니면 깨달음이었습니까? 어쩌면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한 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돌아봤으니 이제는 결정을 돌아볼 때입니다. 올해 가장 잘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중에서 올해 당신이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결과가 좋았던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간 용기를 냈거나 옳다고 생각한 쪽을 선택했거나 자신에게 솔직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았던 말을 했거나 반대로 참아야 할 말을 참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은 오래 기억하지만 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잘한 결정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또 비슷한 순간이 왔을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당신은 올해 적어도 한 번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물론 반대쪽도 봐야 합니다. 올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 혹은 반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 이 질문은 그걸 들춰내서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을 정면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후회를 회피하면 그건 내년에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후회를 마주하면 적어도 같은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후회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의 당신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놓아주십시오. 후회는 짐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후회조차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올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포기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포기는 선택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건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야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당신이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꿈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나 어떤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포기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쉽게 내려놓은 것인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포기는 현명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놓아주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포기는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손을 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사실은 다시 잡아야 할 게 있지 않은가?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게 있지 않은가? 포기와 선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를 돌아보면 다른 하나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봐야겠죠. 올해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새로 생긴 것, 이룬 것, 손에 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깨달음, 경험,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얻은 것들입니다. 올해를 지나오면서 당신 안에 새로 생긴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고, 새로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인내,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얻은 겁니다. 우리는 잃은 것은 크게 보고 얻은 것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봐야 합니다. 잃은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얻은 게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초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당신이 얻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올해 당신은 누구에게 미안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의도했더라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이 질문은 그 미안함을 꺼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사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미안함을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정리하십시오. 미안함을 안고 사는 건 무겁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안함을 돌아봤으니 이제는 감사함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올해 당신이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존재.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일 수도 있고 큰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곁에 있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오롯이 내 힘만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마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건 아직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억이 내년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겁니다. 힘들 때 고마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조금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격려하면서도 자신은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올해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친구처럼 대했습니까? 아니면 적처럼 대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차가웠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질문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해 당신이 자신을 너무 방치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돌봐주십시오. 자신에게 무관심한 건 친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내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10개의 질문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하기 쉬웠을 것이고 어떤 질문은 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질문은 기분 좋은 기억을 불러왔을 것이고 어떤 질문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이 모여서 당신의 올해가 됩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후회되는 것도 감사한 것도 모두 함께 당신의 1년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할 시간. 오늘 이 질문들이 그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질문들을 통해 올해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고 대단한 다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력, 새로운 날짜.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은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올해 당신이 살아낸 모든 순간들, 그 웃음과 눈물, 그 기쁨과 아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내년에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실수도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도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겁니다.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올해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용감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고맙다고. 당신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또 다른 1년이 될 겁니다. 당신의 연말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올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따뜻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밤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그리고 내년에도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